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강의자 제4강 제2편 부동산 등기법의 제2장 등기절차 총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등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같은 경우 등기 신청을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주의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 대표적인 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등기관의 등기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등기를 하라 아니면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건 바로 법원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이건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든가 등기관이 직권을 하든가, 이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또 둘로 나뉩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에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관공서가 촉탁하는 게 있습니다. 관공서가 신청하는 거를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촉탁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 의한 촉탁, 이렇게 나뉘는데, 당사자의 신청은 크게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으로 개별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있지만, 공동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내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등기 신청할 때 양도 공동 단독이 제일 많습니다. 자, 물론 관공서에서 촉탁해갖고 변경 등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을 한다면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을 한번 구분을 해서 어떤 경우에 공동 신청하고 어떤 경우에 단독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공동 신청. 자, 그럼 오른쪽에는 단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단독 신청. 쭉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 신청하는 경우부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 있죠.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죠. 이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권리의 설정,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설정 등기. 설정해 주는 사람하고 설정받아서 이익받는 사람.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을 설정받아서 이익받는 사람은 전세권자. 이렇게 설정 등기. 자, 그리고 권리를 포기했을 때 권리 포기에 의한 등기도 역시 권리 포기하는 사람 또 이익받는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단독 신청은 권리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런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때?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이든 뭐든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다 단독 신청입니다. 의무자가 없잖아요. 자, 뭐 토지 수용에 의한 등기 역시 마찬가지고, 그 멸실 등기나 멸실 회복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한 거예요. 그럼 등기 의무자하고 상관없이 소유자가 가서 멸실 등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그러면 멸실되면 거기 있는 등기사항을 회복해야죠. 등기부가 멸실됐으니까 멸실 회복 등기. 등기부가 멸실돼서 그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멸실 회복 등기 역시 등기 명의인이 가서 회복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뉘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말소 등기 같은 경우, 이미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걸 말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랑 같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일반적인 말소 등기나 말소한 거를 다시 회복할 때 그걸 말소 회복이라고 해요.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럼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 자, 내 땅에 내가 저당권 잡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혼동에 의한 말소. 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등기 권리자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갖고 재검 판결 받은 다음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행방불명 됐을 때 의무자가.
자, 이런 경우. 그리고 등기가 어느 한 사람이 사망되면서 말소가 된 경우, 사망으로 인한 말소,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등기. 일반적인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나 저당권 설정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는 본등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건 다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등기. 가등기 말소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의 말소. 이런 경우도 다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또 있겠죠. 예외적인 경우니까. 어떤 거냐면 가등기 의무자가, 주로 의무자가 허락을 해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가 허락하거나 승낙한 경우.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죠. 또는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등기 권리자를 가등기 명의자라고도 해요. 가등기에 이름 올린 사람,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 스스로 그냥 말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소. 이럴 때 그냥 혼자 가서 하면 돼요. 자기가 권리자니까.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판결 같은 경우, 확인 판결이나 그리고 형성 판결, 자, 이런 판결, 공정증서 이런 판결들은 확인, 형성, 판결. 이런 판결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하면 이행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승소한 권리자가 할 수도 있고 승소하는 이런 경우 꼭 반드시 승소자가 하는 겁니다. 승소자. 원리 의무자든 권리자든 승소한 사람이 하고, 다만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공유한 물건을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판결 같은 경우. 공유물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승소한 사람이든 패소한 사람이든 아무나 가서 하면 됩니다. 원래 자기 지분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자, 상속인 경우에, 상속 등기. 자, 이 상속 같은 경우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자,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는. 그런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있어.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의한 등기. 즉, 요거는 법률 규정이에요. 내가 법률 행위를 한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규정에 의해서 내가 받는 거고, 상속인에 의한 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 행위,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어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대신 등기할 때야. 이거는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증에 의한 거, 상속을 받는데 상속 등기는 저절로 된다고 했지만 유언으로 증여한 거야.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시면 그 상속이나 유언 집행자가 수증자 받을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 이제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 등기도 이제 없어졌잖아. 한쪽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합병한 회사가 하면 되고, 이제 변경이나 경정 같은 경우, 변경이나 경정이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거나, 권리의 변경 등기, 이 안에 경정 등기도 다 포함된 거예요. 넓은 의미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는 설정을 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있잖아. 이전할 때도 권리자 의무자. 그런 거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공동 신청하더라. 그러나 부동산 표제부에 있는 거. 자, 표제부에 있는 거. 표시란 부동산의 표시나 부동산 자체의 증가, 면적이 아니면 토지의 지목이 바뀐다. 부동산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거.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본인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에 있어서 이건 권리가 그런 거고, 등기 명의인이 있어요. 갑구하고 일부에 보면 등기 명의인이 있는데, 그 부분 여기다 따로 지금 정리를 할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 표제부 보자고요. 표제부가 있고, 각 을구가 있어. 갑구, 을구.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있는데, 표제부의 표시란에 보면,
부동산을 표시하는 게 있어. 소재, 지번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부동산 자체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신청한다? 그냥 단독 신청이야. 결국 표제부는 다 단독 신청이야. 표제부는. 그런데 갑구나 울구에는 권리도 물론 기재가 되지만 그 권리에 해당되는 등기 명의, 사람 이름이야. 이름. 등기 명의인들은요. 이름도 기재가 돼요. 근데 등기 명의인 자체가 바뀌는 거는 소유권 이전서는 이건 권리가 변경된 거야. 그런 것들은. 근데 등기 명의인이 주민등록이 바뀐 거야. 번호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야. 유지되면서 바뀌는 경우. 자, 권리는 당연히 권리가 변경이 오게 되면 이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죠.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등기 명의인이 바뀌면 그 권리가 바뀐 거야. 그럼 변경 등기해야 되지만 등기 명의인은 그대로인데 뭐 이름을 개명했다든가 주소가 바뀌었다,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는 단독으로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얘기예요. 자,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을 싹 정리했어요. 한 번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리해주는 이유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지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진도를 못 나가. 기본검제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이걸 봤는데 알듯 말듯 하다.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규 강좌를 통해서 공부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절차 총론이니까 이런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 있는데 자,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등기를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신청하는 신청서 하나 딸랑 낸다고 등기관이 등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면이 있어. 그게 바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다른 말로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봐야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첫째,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등기 신청서죠. 신청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내가 저당권 설정을 받고 싶어. 저당권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신청서를 내라 이거예요. 내가 전세권 설정을 받고 싶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앞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자, 계속 제목이 바뀌잖아요. 생략을 하고 등기하고 관련된 신청서, 등기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 정식 명칭은 신청서예요.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등기 신청서라고 제가 써준 거고. 자, 두 번째는 등기 신청서를 내려면 그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매매를,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매매나 또는 증여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서면들,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 되는 서류들. 그걸 바로 뭐라 그런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라고 그래. 증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소유권 이전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한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전세권은 상관없고 임차권 상관없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자,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이 계약서에 시, 군, 구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라. 검인, 도장 받아라 이거예요. 검인. 그래서 검인 계약서예요. 도장받은 계약서. 다만 이 계약 중에 매매의 경우에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이건 어디 있냐?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법률. 공인중개사의 법령. 거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거래 신고에서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러면 그 신고한 필증이 있을 거야. 이 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안 받는다. 그것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는 해당이 없고 등기 의무자, 권리를 이전하는 측이에요. 등기 의무자에 뭐가 필요하더라? 등기 의무자에 등기 필증이 필요하더라. 등기 필증. 자, 등기 필증. 자, 그리고
네 번째, 등기를 하는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지구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허가서 등. 이건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겁니다. 허가서 등. 자, 네 번째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어. 다섯 번째, 대리인에게. 뭐 법무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뭐 법정 대리인든 다 상관없어요. 대리 권한 증서. 대리인이라는 그 증서를 보여줘야 돼. 제출을 해야죠. 증서를 제출할 것이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증명 서면. 이거 주민등록 등본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증명 서면.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돼요. 이건 사실. 주로 등기 신청에서 필요한 서면은 뭘 위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보존에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된 거야. 다. 거의.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씩 삭제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다른 권리 설정이나 할 때, 이전할 때, 그럴 때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주소 증명 서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자, 일곱 번째는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예요. 번호. 주민번호. 그리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이런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자, 이게 같아. 주민등록 등본에 다 나오잖아. 등본 또는 초본에.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덟 번째. 등기 필요한 경우에 등기 의무자에 뭐가 필요하더라? 인감증명서.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인감증명서 뛸 때 그 소리에다 부동산 매도인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 부동산 매도인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 인감증명서 갖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떼요? 이런 분 봤어요 내가. 놀랄 일도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모르던 시절 20대 때. 그때 동사무소라고 그랬지 몇 년 전. 동사무소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예요. 동사무소 가서 뛰면 다 띄워줘요. 근데 인감을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뛸 수가 없어. 인감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만 20살 넘어서 본인이 뭘 하는데 집을 사는데 인감증명이 없네? 당한 거 없어요. 아무 도장이나 하나 들고 가서 사진 자기 반명합한 사진 2장 들고 가서 인감신고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제 쓰고 인감신고 제출한다고 쓰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자기 인감증명 신청이 된 거고 인감증명서 한 통 띄워달라고 뭐 2통 띄워달라고 하면 바로 띄워줘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유식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봤어 내가 그랬어 내가. 남이 아니야. 토지대장?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토지대장이라는 단어 처음 본 거예요. 와, 내용도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겠고 지금 그 공부를 하면서 펑져 이건 내가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처음 공부하던 2003년도 7년 8년 전 그때의 내 모습이에요. 그래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이용호 선생님도 등기부등본도 못 보셨는데 공부해서 붙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용호 선생님부터 공부 받으니까 붙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에 기타 서류 9번째. 기타 서류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겁니다. 9번째. 기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만 이제 서류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기타 서면이라고 하죠. 법률 용어로 씁시다. 부동산 등기법에 서면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서면으로 표기합니다. 서면에는 첫 번째 아까 말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거래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거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 신고 필증 또 매매 목록을 작성한 사항일 때는 매매 목록 2건 이상일 때 작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럴 때도 매매 목록을 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 대장 등본이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특히 그런데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토지 대장 등본 또는 임야 대장 등본 자 필요하고 세 번째 어느 건물의 한 부분만 내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토지의 한 부분만 지상권을 설정한다. 일부만 지상권 또는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지적도면을 첨부해야 돼. 지적도면 또는 도면, 건물의 도면을 첨부해서 해당 부분에 빗금을 거주든가 어떤 표시를 해줘야 돼. 요거를 내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한다고. 필요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전체를 이전하니까 이 지적권이 필요 없죠.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이거 다 냅니까? 이런 질문 가끔가다 하거든요. 다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물론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이건 꼭 내야지. 이거는 꼭 내야지. 나머지는 필요한 경우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등기원인증서가 없잖아요. 상속을 받은 거지. 그러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해. 상속, 증명, 서명. 이건 누가 발급해 주냐? 시구 운명장이 발급을 해줘요. 그 사람이 여기 살았고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대위 신청할 때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증서, 대위 원인 증서. 뭐 공정계약, 공정증서라든가 판결문 증서라든가 이런 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용 부분이잖아요.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규약상 서로 약속을 해서 공용 부분을 하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경비원,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약으로 한 거니까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거요. 또는 공증받은 증서, 공정증서 이런 거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그 외에 이제 등록세 냈으면 등록세 냈다는 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라고 그래. 등록세 냈다는. 요건 꼭 내야 돼. 어떤 등기든지 세금을 먼저 내고 와서 신청해야 돼. 세금을 안 내면 안 받아줘. 등기 안 해줘. 등기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득세나 딴 것들은 뭘 사고 나서 세금을 내잖아요. 다. 근데 유일하게 등록세만큼은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야 돼. 차다부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샀어. 취득한 다음에 신고하고 취득세 내면 되는데 등록세만큼은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부동산세법에 또 배우실 겁니다.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신청서 부본을 만들어야 돼. 신청서 부본. 주로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많이 내요. 왜냐하면 하나는 내가 등기를 마쳤으면 그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 필증을 신청서는 등기관이 이제 접수해서 보관을 하는 거고 연구 보관을 하겠고 연구 보관은 아니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신청서하고 똑같이 작성한 거예요. 신청서 부본이라고 그러면 이 부본은 어떻게 한다? 등기 필증 만들 때 붙여서 주는 거예요. 신청서 부본. 근데 보통 두 본을 만들어. 한 본은 등기 필증, 즉 등기 권리자에게 줄 때 만들고 나머지 한 본은 세무서로 보내. 세무서로 보내서 세무서장이 그거 보고 세금 매겨라 이거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보존을 했든 이전 받았든 취득했으니까 세금 물리라고. 세금 물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 과세 자료로 쓰라고. 과세 자료로. 자, 이렇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등기 절차 총론으로서 총론이다 보니까 신청에 있어서 공동 신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배웠고 또 하나는 단독 신청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구분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 등기 절차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신청한 이후에 처리는 등기관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신청할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죠. 본인이 매매계약서도 써야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으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매매계약서 다 써줍니다. 써줘. 법무사 다 소개해주죠. 큰 무리가 없는데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매매계약하고 본인이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부동산 등기법을 알아야죠. 실무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등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 업무를 할 때 매매계약서 쓴 매도인보다는 매수인 측에 이런 설명 정도는 해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강좌 제4강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